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면서 동맹이 무엇인가, 여기 화두에 아주 이제 제대로 이제 부닥쳤습니다. 유럽 국가들, 나토가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를 일단 장악한 다음에 나머지 청소, 관리, 호위,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동맹을 시험대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파병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니기 니호예요. 니 기름은 가서 니가 호위해라. 3월 31일 밤 한국 시간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처럼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항공기 기름마저 동나고 있으면서도 이란에 대한 공격은 거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음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첫째, 미국에서 항공유를 사든지. 둘째, 비록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 호르무즈로 가서 점령한다. 싸우는 법을 좀 배워야 한다. 미국은 당신들을 돕기 위해 중동에 더 이상 발목 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미국을 돕기 위해 중동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란은 큰 틀에서는 이미 무력화됐다. 어려운 작업은 이미 끝났다. 기름이 필요하면 직접 가서 확보하도록. 좀 살벌하죠? 이게 뭔지.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사평론가 이안 랭포드가 굉장히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호르무즈 항행 자유 등 군사작전 이후의 뒷작업을 동맹에 의한 국제적 프로젝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짧습니다. That the US would intend to cease combat operations once all of those thresholds have been met. There's also the leadership decapitation element to this as well in terms of dealing with a new Iranian leadership. And now the US is trying to essentially limit their obligations in the context of post-conflict requirements. 그러니까 군사작전으로 참수 충분히 하고 뭐 핵 무력화시키고 탄도미사일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호르무즈를 점령한 다음에는 그것을 관리하고 그걸 지켜내는 거는 국제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Really starting to internationalize this issue,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freedom of navigation and access in and out of the Persian Gulf via the Straits of Hormuz. 네. 이걸 제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한 열흘도 더 되죠. 한 2주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호르무즈 항행 자유군 FNF라고 제가 이름도 근사하게 한번 달아봤죠. Freedom of Navigation Forces. 그런 것들이 아마 조직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루비오가 이제 트럼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방어하고 관리하는 것은 동맹 등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월 27일 한국 시간 G7 회의 참석을 위해 출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트럼프가 이미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또 많이 전해드렸고. 그러니까 미국은 호르무즈 거의 이용 안 한다. 이용국들이 나서야 한다. 이제 루비오도 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Well, it's not help for us. Well, it's in their interest to help. The other countries get far more of their fuel from there than we do. So, like I said, very little of our energy come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It's the world that has a great interest in that. And so they should step up and deal with it. 미국은 걸프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석유를 별로 안 쓰니까 사실은 미국은 이제 이란을 초토화시키고 이란을 대충 정리하는 것까지 해야지 호르무즈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안보를 지키는 거 그건 이해 당사자들이 해야지 왜 미국이 하냐.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뭐랑 맞물려 있냐면요. 요번에 이제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이제 정신을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예 시험대로 삼을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나토 체제 자체가 이제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 미국이 왜 나토에 참여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니, 저 국무장관이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거 어저께 얘기입니다. 3월 31일. If now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the NATO alliance means that we can't use those bases, that in fact that we can no longer use those bases to defend America's interests, then NATO is a one-way street. Then NATO is simply about us having troops in Europe to defend Europe, but when we need their help, not their help, we're not asking them to conduct airstrikes. When we need them to allow us to use their military bases. 그러니까 폭격 등 군사작전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수송기가 기착하는 경유하고 또 폭격기나 전투기가 발진하는 기지로 쓰겠다. 그거조차도 거부한다면 그 얘기죠. As their answer is no, then why are we in NATO? You have to ask that question. Why do we hav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ver the years, trillions of dollars, and all these American forces stationed in the region? If we can only use, in our time of need, we're not going to be allowed to use those bases. 이게 우리랑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해서 보다 큰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없다면 왜 우리가 한국의 방위에 나서야 되냐. 그래서 주한미군 유연성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전체적인 전략이 이런 식으로 가다듬어져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자체가 지구 전체를 이렇게 상대로 하는 무지하게 기동성이 높은 군사력을 하고 있고 게다가 중국 자체가 일을 벌이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일을 벌이고 게다가 이 대만 해협 혹은 대만 인근 해역 그리고 남중국해 이게 한국의 생명선이고 게다가 중국이 일을 벌이면 북한이 그러니까 싱크로 동시다발로 같이 일을 벌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주한미군의 활동을 줄이는 것은 이거는 자주 민족을 내세운 독약입니다. 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탈출 안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래야 백모가 좀 더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흥이 좀 도르시면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속을 썩이고 있거든요. 영국은 더 이상 처칠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무슬림 이민자들 이거 표의식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어요. 3월 5일 트럼프는 우리는 처칠을 상대하는 중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죠. 그 후에 영국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지도 못 쓰게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기지 제공, 디에고 가르시아와 키프로스 기지. 키프로스에는 영국이 1960년대에 키프로스를 독립시켜 줄 때 그 한쪽 구퉁이를 영국 영토로 만들고 독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키프로스는 영국의 영국 영토기지, 역의 영토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병참 지원을 영국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송기가 영국 공항에 내려앉았다가 영국 기지에 내려앉았다가 뜨게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협력합니다. 그러나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라크에서 우리 배울 만큼 배웠어요. 폭격을 통한 레짐 체인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Regime change from the sky. We do not support regime change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레짐 체인지하는 그런 방안 우리 지지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영국이 좀 나아요. 그나마. 나머지는 뭐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독일? 휴전되고 나면 호르무즈에서 에스코트 작전 하죠. 네, 휴전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요 지금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 전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르츠는 독일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끌려 들어가는 길이 없을 것이다. 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이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아날레나 베어복 제80차 유엔 총회 의장. 이 작전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침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기지 사용 불효. 기지도 못 쓰게 해요. 독일 지금. 그리고 호르무즈에 대해서는 그 외교로 풀어야지 뭐 군사작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레짐 체인지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어깃장 올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무기 싣고 가는 수송기는 프랑스 영공도 통과하지 마라. 최근에 그랬어요. 전투는 프랑스가 UAE나 카타르에 라팔 같은 프랑스 무기를 팔면서 일종의 방위 조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가동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작전은 참여하지 않지만 미사일 방어, 드론 방어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여를 하려고 해요. 근데 호르무즈에도 또 에스코트를 준비 중이에요. 근데 따로 놀고 있어요. 물류 병참 이거는 아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모는 샤를 드고를 보내긴 했는데 그게 뭐 저쪽 그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동지중해에서 유럽 쪽으로 무슨 미사일 날아오나 그거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소셜 트루스에서 트럼프가 프랑스가 그 수송기가 이스라엘로 무기 싣고 갈 경우에 그 수송기에 프랑스 영공 통과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은 기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를 이렇게 결합해서 주장하는 이탈리아, 거긴 좀 나을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침략행위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예 침략행위라고 규정을 했어요. 조지아 멜론이 뭐라 그랬냐? 이 작전은 국제법 위반 침략행위다. 그러니까 out of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란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헌법 11조에 의해서 침략행위에 대해서 합류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침략행위를 규정하는 거죠. 우리는 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기지 아예 못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예. 시실리에 있는 시고넬라 공군기지 같은 경우 아직 못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예. 경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이도 크로세토 국방장관 뭐라 그랬냐. 호르무즈를 군사력으로 여는 거는 반대해요. 유엔 결의가 있으면 뭐 에스코트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돈 낱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4,000km 가는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자,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호르무즈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이 75% 정도 되는데 일본이 90%예요. 그런데 아직도 탱자탱자예요. 여기 비축량 우리보다 작을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공자님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직 해상 자위대를 보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수준이 아닙니다. 휴전이 이루어지면 기뢰 제거함을 보내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일본도 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 다음번에 어떤 미국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약 바짝 올라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이거 미국 그냥 동맹에 떠넘기고 야 기름 가져갈 놈들 니들이 나서서 니들이 가져가 이러고 삐대고 말 거예요. 저는 전제는 뭐냐면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의 지금 체제는 자기들 이슬람 또라이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장치들을 계속 요구를 한다고요. 이게 핵도 계속 만질라 그러고 탄도미사일도 만질라 그러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3대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하려 그러고 더욱이 중요한 건 호르무즈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호르무즈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야 이거 안 될 게임이야. 이거 미국과 적당히 많이 양보하면서 퉁쳐야 돼 라고 통 큰 합의를 관철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아요. 레닌이 1923년인가 숨졌을 때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혁명 전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 혁명 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엄청난 권위를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됐거든요. 러시아가. 그게 레닌이었다는 거예요. 처칠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미국과 어떤 통 큰 합의에 도달하려면 무지하게 큰 권위를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고 난리 나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어떤 그 합의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 어떻게 나갈 거냐? 첫째,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양면 작전이에요. 호르무즈를 군사력으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폭격 잠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휴전을 하든 말든 계속해서 너희 또 공장 짓네? 빠방. 너희 또 탄도미사일 끌고 나오네? 빠방. 너희 얘는 좀 안 들으래야? 빠방. 참수. 계속해요. 계속. 이스라엘도 계속하고. 이스라엘은 그건 미국이랑 얘기할 거 우리는 못 받아들여. 계속 패는 거야 그냥. 근데 못 패라라는 건 또 미국이 찍어주고. 환장하는 상태 된다니까요 이거. 둘째는 뭐냐. 그 상태에서 호르무즈는 대충 정리는 했잖아. 근데 이제 어디서 눈먼 뭐 이상한 거 날아 들어와서 배가 격침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건 알아서들 호위해서 하시고요. 이제 우린 이 정도까지예요. 알아서들 하시라니까요. 네 배 보내서 네가 호위하라니까 이런 데니까요. 이제 기름 필요하면 호르무즈 뒷청소하고 호르무즈 국제관리체제 짜고 그다음 호르무즈에서 직접 호위해서 기름 가져가세요. 우리가 대충 다 해놨잖아요. 이 정도도 못해요. 아까 우리 거의 다 해놨다. 트럼프 그랬잖아요. 우리 거의 다 해놨다. 이제 호르무즈 들어가서 호르무즈 일대만 장악하고 우리 거의 다 해놨다 그럴 거라고요. 아부무사, 큰 tum부, 작은 tum부, 대tum부, 소tum부 이런 데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당신들 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군함도 사고 좋네. 와서 해. 당신들이랑 분쟁 있잖아 여기 섬들. 그래서 그 섬 3개는 아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먹을 거예요. 호르무즈 잡으려면 섬 7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선보일 수 있는 데가 아부무삭, 대툰부, 소툰부. 4개 남죠. 4개가 뭐냐면 제일 큰 게 캐슘. 캐슘의 서남 쪽에 달려져 있는 게 헨감. 그 다음에 캐슘의 중앙에 아래쪽에 달려 있는 게 라락. 캐슘의 동북쪽에 달려 있는 게 호르무스. 섬 이름도 호르무스예요. 그 4개 섬. 이것만 잡으면 돼. 미국은 직접은. 그리고 이 섬들에 대한 공격이 이제 육지 쪽에서 오니까 육지에서 뭔가 대가리 쳐들고서 공격하려고 그러면 그거 계속 따라잡으면 돼요. 미국 거기까지 할 거라고요. 그리고 다니라니까. 호위에서 다니세요. 이럴 거예요. 이럴 거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제일 도련 동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유럽은 필요 없다. 해당 지역의 결사적인 이해 당사국 똘똘한 놈 한 놈 있으면 된다. 지금 중동을 바로 정돈하는데 이스라엘 하나 있으면 돼. 그리고 감히 뭐 나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자기 방어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다 기지 내주고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뒷청소할 때는 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뒷청소는 할 거예요.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도련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고. 특히 우크라를 봤잖아요. 우크라에서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5분의 1이고 국가 GDP가 9분의 1이에요. 그런데 5년째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아주 멍이 들어서 개 박살이 나고 있다고요. 이해 당사자잖아. 그러면 제일 도련 나라들은 전부 이해 당사자예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전부 이해 당사자예요.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가 좀 빠져 있어요. 자, 보세요. 대만 지금 무시무시한 고슴도치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대만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요새 강화되고 있어요. 일본, 국제무대에선 뺀질거리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나를 세우기 시작했잖아. 필리핀, 미군 주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한테 무기도 많이 사가고 있고. 자, 근데 한국이 문제라고요. 한국은 뭐냐면 군사지리로 보나 방위산업으로 보나 첨단산업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그리고 한국은 북한 때문에라도 리짜이밍 아니라 리짜이밍 하레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미가 불가능해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있냐. 조중동, 국힘 다 뚫레 보더라도 종중이거나 친중이거나 박주이거나 무식하거나 종친 박무야 넷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치 문화 혁신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그거 걱정해 줘야 돼? 그냥 어떻게 그냥 싹박하게 껍질 벗겨서 이용해 먹는 걸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리고 정치 문화 혁신 어떻게 좀 부추겨 가지고 정치 문화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제대로 된 동맹으로 일어서면 괜찮기는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차원이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